루피, 조로, 키드, 로우 등이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하며 레드라인과 마리조아에서 격렬한 항쟁이 이어졌고, 루피는 퀘이사, 겐타이 등을 꺾는 활약을 하며 성지 마리조아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이무에게 패배하였고, 이무는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조로를 세뇌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일시적으로 이무의 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조로와 루피를 격돌시키며 루피와 조로 모두의 체력을 빼놓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힌 뒤 자신이 마무리를 짓고자 하였고, 이무의 계획대로 루피와 조로는 사교의 광장 지하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6를 각성하며 더욱 성장하였고, 조로는 도신류마조차 걷지 못한 길인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며 엔마를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하며 루피를 막아섰으나 결국 루피가 조로를 꺾으며 루피와 조로의 대결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와 조로의 대결이 끝나갈 무렵에 곧바로 사교의 광장 지하로 향했으나 고대병기 플루톤이 폭발함에 따라 워터프라임이 만들어 두었던 과학병기들이 이무를 막아섰고, 이무는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그 틈을 타 이무로부터 도주하려 합니다. 이무는 사교의 광장으로 향하는 와중에 고대병기 플루톤이 폭발함과 동시에 나타난 과학병기를 상대하게 되었고, 이무는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워터프라임, 설마 이것까지 내다본 것인가? 언젠가 성지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집요하게 네로나 가문만을 공격하게 프로그래밍 되었군 이라고 말하며 고대병기 플루톤에서 튀어나온 과학병기들은 오로지 네로나 가문만을 노리게 설계되어 있음을 파악합니다. 플루톤에서 튀어나온 과학병기들은 엘레페리아 왕국의 선진적인 기술을 모두 집약한 최고의 과학병기 그 자체였고, 개개인이 세라핀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무도 순식간에 과학병기들을 모조리 부숴버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경악스러운 힘을 선보이며 과학병기들을 천천히 부숴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총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학병기들이 박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학병기들은 명령어대로 행동하며 곧바로 하나의 병기가 되어 합체하기 시작하였고, 매우 거대한 로봇의 형태가 되어 이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로봇의 이름은 워터스포머라고 적혀 있었고, 워터스포머는 명령에 따라 네로나 가문을 멸문한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무를 공격합니다. 워터스포머는 전신이 해로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엘레페리아 왕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음속 비행과 유도미사일, 백린탄 등을 활용한 공격이 가능했으며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과 판단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루나리아족의 신체, 디아보리족의 특수한 힘, 버커니아족의 유전자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과학병기였기에 워터스포머의 전력은 가히 해군대장급에 필적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워터스포머는 결합에 성공한 이후 곧바로 이무를 노리며 이무를 향하여 미사일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이무는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향하며 미사일을 피해냈고 곧바로 역습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워터스포머의 미사일은 평범한 미사일이 아니라 유도미사일이었기에 곧바로 이무를 따라왔고, 이무는 성가시군. 하지만 프리드쇼프도 아닌 양산형 고철 따위로 나의 발목조차 잡을 수 없을 거다 라고 말한 뒤 성스러운 신의 축복을 사용하였고, 공중에서 빛의 형태를 띤 무수히 많은 화살들이 날아와 순식간에 워터스포머를 박살내버렸고, 이무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워터스포머에게 돌격하여 워터스포머의 복부를 강타하였고, 워터스포머는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무는 빠른 속도로 사교의 광장으로 향합니다. 이무는 워터스포머를 쓰러뜨린 뒤 단숨에 사교의 광장으로 향했으나 이미 루피와 조로는 도주한 상태였고, 이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성지 마리조아 전체의 기척을 느끼며 곧바로 조로와 루피가 있는 장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빠른 속도로 루피와 조로를 추적합니다. 한편 조로와 루피는 드래곤, 키드, 로우와 함께 끝없이 쏟아지는 근위병에 가로막히며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느려졌으며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보이며 숨을 헐떡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점점 가까워지는 이무의 패기를 느끼며 이 정도로 강력한 패기는 분명 그 남자일 텐데 라고 생각하며 이무가 머지않아 강림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이들의 앞을 가로막은 매우 거대한 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루피는
뭐야 저게 무섭게 생겨서 놀랐는데 가만히 얼어붙어 있잖아 라고 말했고 조로는 방심하지 마라 미세한 움직임이 보인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렇다면 불안감을 해소해버리자고 개 따위 날려버리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며 고무고무 던 피스톨을 사용하여 거대한 개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이무는 자신의 특수한 권능을 최대 5명에게 나눠줄 수 있으며 이무의 특수한 권능을 부여받게 되는 인물은 불로불사를 누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고대의 괴수의 힘을 가지게 되며 초인적인 회복력과 힘을 가지게 되며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오로성에게 이 힘을 나눠주며 이들을 세계정부의 최후의 전력이자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로 거느립니다. 하지만 세턴이 검은 수염의 적단에게 패배하며 티치가 세턴에게 부여된 이무의 권능을 흡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결국 세턴에게 부여된 권능을 회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한자리 공석이 된 오로성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아이기스와 상의한 끝에 갈링을 새로운 오로성으로 발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무는 갈링에게 특수한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고대의 괴수 이누가미의 힘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오로성에 발탁되며 더욱 강해집니다. 루피, 조로 등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개의 정체는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한 갈링이었고 갈링은 빠른 속도로 이누가미의 힘과 이무의 특수한 권능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가 자신에게 공격을 가하는 순간 눈을 떴고 갈링은 루이너스 하울을 사용하여 포효하였고 푸른 불꽃과 폐양색 패기가 뿜어져 나오며 루피의 공격을 튕겨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곧바로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 익숙한 초승달 모양의 수염 아마도 저 녀석은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겠지. 헌데 저 녀석에게 동물계 환수종 능력이 있다는 정보는 없었는데 설마 오로성과 마찬가지로 모종의 존재로부터 고대 괴수의 힘을 부여받은 것인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갈링이 이누가미의 힘을 활용하여 루피, 조로를 잠시 막아섰지만 갈링 혼자서 이들을 모두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조로는 입술을 꽉 깨물며 몸에 누적된 고통을 참아낸 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저 개는 나에게 맡겨라. 일합에 베어버린다. 라고 말한 뒤 삼도류 들개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갈링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번개와 폭풍이 휘몰아쳤고 공중에서 매우 강력한 폐양색 패기가 발현되며 성지 마리조아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무가 공중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이무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아니 오로성 갈링, 몽키 디 드래곤, 트라팔가로우, 유스타스 캡틴 키드를 막아서라 라고 명령하고 갈링은 알겠습니다 이무님 제게 이러한 힘을 준 신께 무한한 충성을 바칩니다 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드래곤을 향해 달려갔고 조로와 루피는 힘을 합쳐 이무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와 루피는 서로 격돌한 탓에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으며 부상도 심각한 상태였고 온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무는 지치고 부상 입은 몸으로 내게 덤비는 건 아둔한 짓이다. 순순히 패배를 받아들여라. 라고 소리친 뒤 롱기누스의 창을 구현화시켰고 공중에서 매우 거대한 창이 루피와 조로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미 겪어본 기술이었기에 난감하군. 이 몸으로 저 녀석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했고 루피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니시시시 조로 불가능한 일 따윈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기어6를 사용하여 니카의 형태로 변하였고 루피의 주먹에서는 황금빛의 기운이 흘러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공중을 향해 도약하며 고무고무 일신권을 사용하여 이무의 롱기누스의 창을 막아섰고 루피와 이무의 공격이 충돌하며 루피와 이무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으며 두 캐릭터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섬 전체가 뒤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사실상 마리조아는 섬으로서의 수명을 다하며 빠른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쌍지는 루피의 활약에 힘입어 세계정부로부터 풀려나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전장에 투입되어 루피와 함께 세계정부에 맞섭니다. 그리고 쌍디는 루피와 조로가 격돌하는 사이 루피와 조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사교의 광장 지하로 향했고 그곳에서 신의 방패 아이기스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와 아이기스는 꽤나 오랫동안 충돌했고 이무와 루피의 주먹이 충돌하며 성지 마리조아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고 쌍디와 아이기스 역시 균형을 잃으며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성지 마리조아가 완전히 무너지며 그대로 레드라인에 추락하게 되었고 판기아 성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쌍디와 아이기스는 잔해 속에 깔려버렸지만 이내 잔해를 치우며 다시 전장에 복귀하였고 쌍디는 아이기스를 바라보며 성지 마리조아가 추락한 건가? 상심이 크겠어. 신의 성지가 바다에 처박히다니.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투구를 썼기에 자세한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달갑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성지 따위 재건하면 그만입니다만 확실히 당신들은 이전에 없었던 유형의 위협이군요. 라고 말한 뒤 뒤돌아섰고 쌍디는 뭐냐 도망치는 거냐?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도 더는 싸우지 않는 편이 나을 텐데 정 원하신다면 더 놀아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이기스가 유리한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대결을 종료한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보기로 결정하였고 쌍디는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다가간 이후 아이기스의 복부에 니킥을 적중하며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다 라는 말 몰라?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군요 라고 말하며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